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이 민주당의 공익제보자 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 제2호로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오늘부터는 김태열 소장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조력하고 실질적으로 법률적 조언까지 할 것인지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에 이어서 김태열 소장도 이제 공익제보자의 위치에서 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위원회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기쁜 소식도 하나 있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김규현 최상병과 관련된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김규현 변호사가 또 공익제보자 위치에서 어떻게 김태열 소장과 강혜경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것인지 자청해서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스픽스에서는 오늘 공익제보자로 신청한 김태열 소장과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죽으려던 마음도 먹었지만 국민을 믿고 진실을 폭로한다. 공익제보자의 위치에 스스로를 올려놓고 국민들께 모든 사실을 직고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고 하는 김태열 소장 직접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김태열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국연구소장 김태열입니다. 예,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고통과 그리고 부담을 가지셨을 텐데요. 네. 공익제보를 결정한 지금 현재 심정은 어떻습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해소됐지만은 한편으로는 허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너무나 네. 지나온 6년 세월이 암흑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홀가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울증 공황장애 약을 오랫동안 드시고 계시고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마음까지 먹었으면서 어느 누구도 이제 김태열 소장을 보호하거나 또는 손을 잡아주거나 하는 것이 없이 오로지 이제 홀로 견딘다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쨌든 좀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마음이 좀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지난 토요일 날 압수수색 당하고 금요일 날 압수수색 당하고 어제까지 3일 동안 검찰에 조사하면서 큰 두려움에 가졌었는데 어제 검찰 조사 후에 정 대표님의 여러 가지 어떤 격려와 큰 용기를 얻고 오늘 공익제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던지 이빨이 12개까지 빠졌다던데 그 내용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언론을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은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전 대표님도 한 번 뵀지만은 제가 당당하게 국회에 나가서 모습을 보이고 싶지만 내 스스로도 내 얼굴이 너무 흉폭하기 때문에 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에 공익제보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0입니다. 예, 그러신데도 지금 이빨이 다 빠지고 제가 알기로는 틀니로 지금 생활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러신 거죠? 네. 지난 6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또 생계가 실제로 어려워서 이제 수개월 동안 막노동을 하면서 이제 생계 유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전해 주시죠. 2020년 21년부터 미래한국연구소에 모든 경비는 각종 여론조사에 투입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조사 비용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연구소의 어떤 재정난은 허덕이는데 명태균은 그 보고서를 가지고 온갖 것 중앙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보해 나가는 데 활용했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한 강경윤과 저는
명태균 말만 믿고 계속 기다렸지만 회수되지 않고 현재까지 오는 상황에서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셨다는 이제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생활이 공공한 상태인 것도 맞죠? 예, 예. 그리고 집에 지금 밀양국연구소 대표를 하면서 했던 이제 각종 가압류나 이런 또 차압 같은 것이 들어와 있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사실이죠? 예, 제가 지금도 연구소에 체납, 심지어 22년도에 명태균에 의해서 불법 저지른 그 행위를 제가 뒤집어 쓰고 검찰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그 벌금을 해소를 못 해가지고 경찰에게 현장 체포돼가지고 검찰 유치장까지 갔었습니다. 그때도 명태균과 김영선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그 지인이 형편도 넉넉하지 않지만은 카드로 벌금 500만 원을 대납해 줬습니다. 지금도 그분한테 그 대납에 대한 보상을 제가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본인이 이미 고발 조치가 돼 있고 벌금을 체납한 사실을 모르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체포가 되고 수갑을 찬 상태에서 구치소에 있었고 명태균, 김영선에게 연락해서 밀양국연구소 체납 때문에 내가 지금 구치소에 있으니 구치소가 아닙니다. 유치장에 있으니 이 돈을 갚아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친척 중에 한 분이 카드로 10개월 분납을 해서 그 벌금을 내고 풀려났는데 결국 그것도 지금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긴급하게 하는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김태일 소장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만이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맞닿아 있는 이 현안들이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대표가 지금 여러 차례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 증거가 나올 때마다 거짓말이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명태균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남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또 다른 자기의 궁지에 몰리면은 자기와 여태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했던 그 부분들에 협박을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이 이런 상황,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더 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명태균 대표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김태일 소장 것이다. 자신은 일체 어떤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김 소장님의 견해 밝혀주십시오. 명태균은 2008년 사업을 하다가 2011년도에 사업을 부도내고 지금까지 자기 실명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좋은날 리서치 주식회사 시사경남 현재 미래한국연구소조차도 모든 것은 사명으로 운영해오신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서울에 왕래할 때 내 개인적인 카드까지도 사용할 만큼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에 직원으로조차도 등록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단지 나를 이용해서 대표로 올려놓고 자기와 아무런 관련 없다는 그 바람참이 국민들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증거가 있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실제로 본인의 생활비 또는 각종 가정에서 사용된 비용까지도 강희경 공익제보자를 통해서 국회에서 제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소유주 문제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자금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느라 그리고 자격증까지 썼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불법 자금을 실제로 명태균 대표가 아니라
김태일 소장을 보고 자 배모 씨, 이모 씨 1억 2천만씩 전달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김태일 소장을 보고 이 돈을 전달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저를 보고 준 게 아니고 명태균이 서울에서 중앙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는 장소에 데려가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고 명태균과 김영선의 그 활동하는 사항들을 보고 그분들을 보고 준 거지 저를 보고 준 건 아닙니다. 그 돈도 몇 차례에 거쳐서 나눠주었고 내가 차용증을 썼지만은 명태균이 며칠 후에 차용증을 해소하러 또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처럼 자기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차용증을 해소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일면들을 보면은 명태균이 하는 모습이 만천하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불법 자금을 직접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고 거기에서 수령한 것은 사실이고 차용증을 썼지만 이것은 명태균 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서울에 올라가서 김영선 의원과 또는 명태균 대표가 유력한 정치인들을 자금 제공한 사람들에게 연결시켜 주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았던 돈 지금 현재 이제 공천을 대가로 지급했다는 것이 한 2억 4천 정도 나왔고 그 외에도 수억 원을 차용했거나 또는 지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공짜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한 1년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다 쓰였다고 김 소장님도 보시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얘기를 하실 게 없습니까? 어제 뉴스 방송을 보고 알았습니다. 명태균이 사모가 공천 발표 8일 전에 자기한테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그게 그 영상 하나로 모든 게 정리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짜 여론조사를 이제 받고는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주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질문을 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좀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김태일 소장님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항상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은 그냥 여기 연구소 대표님이라고 소개하면서 1시간 이야기하면은 55분은 명태균의 설명입니다. 아마 그 면담 자리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걸 느꼈지만은 표현을 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에 그 자금을 주셨던 두 분도 저한테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명태균이 김 소장 바지 씌워놓고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진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명태균의 실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을 보고 자금을 다 건넨 겁니다. 그러면 혹시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통장이나 이런 것들 입출금 내기에 관여하거나 도장을 직접 찍어서 누군가에게 결제를 해주고 지급하라 이렇게 한 사실도 김태일 소장님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2018년에 명태균이 시사경남 부도내고 시사경남 또한 참여했습니다. 미래항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로도 저는 통장과 회사와 관련된 모든 회계 장부조차도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통장 장부 회계 자료 명태균이 밑에서 업무를 한 강희근 씨가 지금껏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태일 소장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으로 있었습니까? 법적 대표로요. 2018년 미래항공연구소 설립할 때 처음은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을 명예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법인이 나오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권유했는데 다른 사람이 명태균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 7개월이 흐른 후에 2019년도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에서 명태균이 불법에
정치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에 나를 강요해서 제가 대표를 맡게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미래한국연구소 대표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의 체납금이 저희 집에 압류까지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김영선 의원이 요청하는 대로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를 맡았습니까? 김태일 소장님은? 제가 김영선 의원을 위해서 특수한 관계로 김영선 의원을 정치적으로 희생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을 명태균이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태일 소장님은 김영선 의원의 오촌 당숙 되시죠? 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부대변인도 역임을 하셨죠.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공기관의 잡지사에도 편집장까지 하셨던 것이죠. 예. 그러면서 맞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 인맥이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김영선 의원과 가까운 친척 관계인이 김영선 의원이 요청해서 2018년도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를 준비할 때 같이 이제 합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이 내용은 이제 다음 기회에 좀 더 상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보궐선거가 끝이 났으니까 자, 공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지금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 이제 증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김태일 소장은 그 이후에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이제 5선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부터 왜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면서도 관계가 멀어졌느냐, 또는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대표가 왜 김태일 소장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느냐, 관계가 단절됐느냐, 이게 좀 궁금합니다. 명태균이 대선 끝나고 강영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비용 청구를 영수증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면서 돈을 받아온다라고 하면서 못 받아오는 과정이 있었고, 제가 강력하게 항의도 했습니다. 지금 연구소에 모든 미납금, 벌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 있는데 왜 자금을 돈을 안 받아왔느냐 항의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서 김영선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그 대가로 김영선이 공천 받아온 거 아니냐고,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서 보좌진은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한테 공천 받고 당선시키는 조건에 자기가 보좌진을 다 구성한다라고 했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지명하는 사람들이 그 직급에 맞는 국회 보좌진으로 등록이 다 됐습니다. 나한테는 어디에 조금만 기다리면 얼마 들어온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명태균이 자기가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외부의 연구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소를 이용한 것입니다. 자, 간단히 말씀을 제가 정리하자면 결국 미래한국연구소가 필요한 시점은 보궐선거 이전까지고, 그 이후에는 명의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정치판으로 들어가서 정리하는 것은 김영선, 명태균 두 사람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밀려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사실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선관위에서 1억 2천만 원의 자금 성격이 이상하다, 6천만 원 이러면서 선관위에서 적발하고, 또 검찰에 이제 수사 의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다시 김태일 소장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됐는데, 자, 이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그 고령군수 후보였던 배모 씨나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이모 씨에게 실제로는 2억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최초에 검찰에서 진술할 때나 선관위 조사에서는 왜 각각 6천만 원, 1억 2천만 원밖에 받지 않았느냐라고 진술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선관위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두 사람이 각각
6천만 원을 회수를 했기 때문에 6천만 원에 대한 진술을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도 선관위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진술을 6천씩 하자고 했던 사람은 돈을 빌려줬던 또는 공천 대가로 주었던 그 배 씨와 이 씨입니까? 아니면 명태균, 김영선 의원이 그렇게 진술하라고 요구를 했나요? 그렇게 지시도 했고, 며칠 전에 그 영상을 우연찮게 들었는데, 김영선이 강영영에게 전화로 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말을 잘 맞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거 보면은 외부에 누군가가 또 김영선에게 이렇게 말을 맞춰가지고 진술을 하게끔 외부의 어떤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걸로 보입니다. 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김영선을 믿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검찰에서도 진술했었습니다. 자, 요거에서 이제 검찰에 진술했고 이제 진술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제 2억 4천이다라고 이제 진술을 바꿨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9월 5일 날 뉴스 토마토에서 첫 기사 날 때까지도 이 상황을 1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단계 때문에 몰랐는데 강혜영 씨가 소장님 이때까지 너무나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있는 그대로 진술하셔야 소장님도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김영선, 명태균, 강혜경과 있었던 이야기를 다는 아니지만은 조금은 저한테 기뜸을 해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기로 했고 진술하고 난 이후에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내 진술과 그때의 상황들이 진실로 드러남으로 해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하나의 어떤 조금씩 힘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사람과 관련된 배 씨, 이 씨와 관련된 부분은 정리를 하자면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을 13차례에 걸쳐서 현금으로 다 받았고 이것을 밀양국 연구소에서 대선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라는 이제 내용은 김태일 소장님이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 자금이 들어갈 때까지는 김태일 소장이 1,000만 원, 2천만 원 단위로 자 대구에 가서 배 씨와 이 씨를 두 사람 동시에 만나거나 또는 한 사람씩 만나서 이 돈을 가져와서 밀양국 연구소에 현금으로 입금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아, 그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네네. 현금을 받을 때 1억 2천씩 받을 때 4, 5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강혜경 씨가 현금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서 그때마다 아마 1,000만 원씩이고 세분화 된 건데 전체적인 현금을 가지고 회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1억 2천 받은 거와 강혜경 씨가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서 금액은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금액 차이는 한 2억 2,700만 원, 2억 4천을 넣었는데 지금 뭐 수기로 기록해 놓은 이제 장부에는 2억 2,700만 원인데 그 금액의 차이는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어쨌든 2억 4천의 차용증을 썼고 그 차용증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1억 2천만 원씩을 제공했던 배모 고령군수 후보와 이제 이모 대구시의원 이제 후보가 실제로 김태일 소장님을 대구로 불러서 회유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지난번에 검찰 조사에 받았을 때 그 했던 부분과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계속 진술하자. 그래야 자기들이 6천만 원씩 줬었고 6천만 원 회수한 걸로 그래서 공천과 아무런 관련 없는 것으로 믿어집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 3일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압수수색을 저희 집에서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임의로 나름대로 모든 것 정리해놓은 것과 지금 사용하는 핸드폰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사용하던 핸드폰까지 다
임의로 다 제출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다 제출한 상황에서 모든 것은 증거로서 다 드러날 건데 그런 마음에서 모든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자, 배 씨와 이 씨가 회유를 했던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억을 하시면 지금 이제 11월 말이니까요. 한 달 정도 됐습니까? 언제쯤 대구에 가서 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까? 토마토 뉴스 기사가 나오니까 지금 한 달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첫 보도가 이제 9월 5일이었고요. 예. 그 이후에 어쨌든 연락이 와서 대구 가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원래 최초에 검찰에 진술했듯이 1억 2천만 원을 하고 6천만 원씩 빌려주고 돌려받았다라는 것으로 진술하자는 일종의 이제 회유를 받았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전화가 온 사람은 배 씨였습니까? 이 씨였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제3자를 통해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직접 예. 대구로 가보니까 배 씨와 이 씨가 함께 있었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의견을 주시지 않았던 거죠. 김 소장님은. 예. 듣고만 왔고 검찰에 진술할 때는 실제로는 1억 2천씩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말씀이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드러나지 않는 자금 중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차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명태균이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해놨으니까 가서 차용증 써주고 받아오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받아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실제로 이제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받아왔던 것이 맞습니까? 예, 뭐 맞습니다. 공천의 대가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안동에 있는 뭐 S일보 사장으로부터 한 2억 정도를 빌렸고 그리고 뭐 어떤 행사에 이준석 당대표가 참석하고 그 행사 비용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뭐 광역단체장 한 사람의 측근으로부터도 한 1억 정도를 차용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라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자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좀 밝혀질 걸로 보고요. 자, 이제 배 씨와 이 씨가 이제 회유를 했고 그것이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9월 중에 이루어졌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혹시 명태균 대표나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김영선 의원한테는 당선 이후로 보궐선거 이후로 2년 반 동안 딱 한 분 전화 받았습니다. 어저께 뉴스에 선관위가 조사받을 때 김철 소장이 자기와 연관된 게 이야기하면은 선관위나 검찰에서 꼬리머리 자르고 결국에는 김철 소장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건데 자기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말라라고 하여튼 작년 5월에 한 분 통화가 했었고요. 명태균은 작년 8월 이후에 여태껏 통화도 한 번 없었는데 토마토 뉴스에서 이 첫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나자고 3분이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저는 김영선도 만날 이유도 없고 명태균도 만날 이유도 없고 강혜경이도 만날 이유도 없다. 자기들끼리 권력놀이 하면서 얼마나 헤쳐먹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 나를 거기에 또 희생양으로 몰아가지고 하려고 하냐.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3분이나 만나자고 연락이 왔지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태균 대표와 김영선 의원은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김철성님 기억이 정확하게 나십니까? 2018년 경남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를 앞두고 2018년도 지방선거에 김영선 의원이 경남도지사에 꿈을 두고 2017년도 8월에 내려왔습니다. 경남도지사 운동을 쭉 하는 과정에서 명태균을 만났고 명태균이 2017년도 12월경에 김영선 의원 출판 기념회 때 시사 경남에서 출판 기념회 모든 행사를 진행하면서 만나게 된 걸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이제 보궐선거 때 이제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김영선 의원이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이라는 선물을 명태균이 받아온 것을 수혜자로서 이제 받고 난 뒤에 상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라고 하면서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이고 당대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대표에게 꼼짝을 못했다. 이 말도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저 또한 몇 번 맞섰고 그런 과정들을 사무실의 직원들 또한 다 보고 있었으며 심지어 외부의 사람들까지 오늘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을 만났는데 뭔가 무슨 약점이라 해가지고 심한 말을 하더라도 김영선이 4선 5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무슨 발목이 잡혀야 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이상한 소문까지 날 정도로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선 의원 당선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런지 본인들한테 안 물어보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이제 상호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국회의원이 2명이었다. 그리고 시청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명태균에게 보고까지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 어쨌든 어느 정도의 위치였는지 명 대표가 본인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이제 짐작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자, 김태열 소장님, 이제 인터뷰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의 공짜 여론조사의 대가 3억 7,500만 받으러 갔다가 이제 뭐 이 돈을 가져오지 못하고 공천이라는 선물로 김영선 의원에게 전달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열 소장님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강영 씨도 이야기했지만은 그거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명태균한테 왜 돈을 안 받아오냐? 이걸 여러 가지 지금 사무실이고 내가 차용증을 써주고 또 빌려온 사람들도 나한테 돈을 독촉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 대가로 김영선이 공천 받은 거 아니냐? 저한테 그렇게 몇 차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강혜경과 김영선과의 통화 녹취록에도 김영선이 그런 과정들을 다 인지하고 강혜경에게 말하는 과정들이 다 녹취록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누구나가 그 녹취록을 한 분이라도 들어본다면은 모든 것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김태열 소장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 외에도 지금 아크로비스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과는 또 어떤 관계였고 김태열 소장이 어떤 장면을 목격했고 거기에 누가 가서 공천을 위한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이준석 국힘 전 대표와는 어떤 인연으로 언제 만났으며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됐는지,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언제 명태균 대표가 만났는지, 이제 이 내용은 저희들이 또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김태열 소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김태열 소장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의 인터뷰는 한 번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보시고 김태열 소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밀양공 욕소의 주인은 누구인지,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을 왜 받아왔는지, 그리고 또 하나 불법 정치자금이 어떻게 전달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회유가 이루어졌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태열 소장과 함께 나눴던 특별 인터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